우리에게 생소한 초미세먼지, 하지만 그 위험성은 초대형급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대책은 없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중앙대학교 문과대와 법학관 사이에 설치된 흡연부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데 정작 무용지물입니다.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축제의 계절 5월을 맞아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볼거리 많은 축제들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야구 선수들, 스포츠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은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 인원 전원 철수 결정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완전 폐쇄의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대변인은 오늘 청와대 안주인이 민족 공동의 협력 사업으로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업지구마저 대결 정책의 제물로 만들 심산이 아닌지 우리는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면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볼 것은 남측이며 우리는 믿져야 본전이라고 강조했는데 개성공단 완전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몸속 깊숙이 침투에 머물면서 병을 일으키는 초미세먼지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의 초미세먼지, 뉴욕과 런던 등에 비해 농도가 2배나 됩니다. 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서울 한눈에 봐도 뿌였습니다. 문제는 그냥 대기가 오염된 것이 아니고 초미세먼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도 4분의 1 작은 먼지로 발암물질인 비소와 크롬 등이 더 많이 들어있고 인체에도 깊숙이 침투합니다. 폐 속 깊숙이 침투하게 되어 호흡기계 자극 증상뿐만 아니라 혈관을 투과하게 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킵니다. 대기가 정체되는 봄철에는 따뜻한 날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갑니다. 더욱이 중국발 오염물질의 영향과 세계 어느 도시보다 밀집된 도시 환경 때문에 봄철뿐 아니라 1년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작년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더니 측정소 11곳 중 6곳에서 연평균 기준치인 25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남산타워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대기가 오염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세부 실천 계획까지 내놓은 상태에 비해 우리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MBS 뉴스 나정훈입니다. 공원이나 광장 등 금연 장소로 지정된 공공장소가 늘면서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학들도 이런 움직임에 함께하면서 우리 중앙대학교에도 흡연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교는 지난 3월 캠퍼스 내에 흡연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흡연 부스는 비흡연자의 공간권을 보호하면서 흡연자의 권리 또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흡연 부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내 흡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법학관 앞입니다. 흡연 부스가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흡연 부스는 가로 6m, 세로 3m의 크기로 약 8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환풍기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여러 명이 동시에 흡연을 할 경우 환기나 담배 냄새 등의 문제로 인해 이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 바로 앞에 또 그 야외 흡연 부스가 있는데 굳이 거기 들어가서 흡연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로 인해 총학생회는 흡연 부스에 환풍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환풍기가 설치되었음에도 여전히 흡연 부스 이용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많이 피시잖아요. 그냥 바로 몇 걸음만 걸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옆에서 피는지 잘 모르겠고요. 교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흡연 부스. 정작 이를 이용할 흡연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찾고 바람직한 교내 흡연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MBS 뉴스 심재영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한창입니다.
여러 가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각종 축제들, 달력 한번 살펴보시고 나들이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 고양 국제꽃 박람회가 지난 주말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개막되었습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3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각국의 희귀식물과 신품종 등을 선보입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꽃은 1억여 송이로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14개 테마정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로 가봅니다. 지난 25일 목요일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3일까지 개최됩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개막작 폭스파이어 등 세계 46개 나라 영화작품 190여 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창경궁은 매년 열리는 야간 개방을 통해 공중무용 춘행전 공연, 궁에서 즐기는 야외 영화 감상,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날씨도 너무 불편하기도 나중에 놀러 왔는데 등도 예쁘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야간개장 한다고 해서 혼자 구경하러 왔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긴 하지만 이번 창경궁 야간개장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경궁에서 MBS 뉴스 하정훈입니다. 신곡 젠틀맨으로 세계 무대에 복귀한 가수 싸이가 미국 백악관 기자단 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싸이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백악관 기자단 연례 만찬에 CBS 방송의 초청객으로 참석합니다. 싸이가 백악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해 열린 크리스마스 자선 공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야구 선수들, 심재웅 기자의 스포츠에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용의 스포츠입니다. 믿고 쓰는 한국인 탑3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도 통하는 LA 다저스의 류현진. 대한민국 국보급 에이스였던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등판에서는 삼진을 무려 12개나 잡으며 활약했습니다. 류현진의 삼진 퍼레이드, 잠시 감상해보시죠. 변화구 삼진, 직구 삼진. 두 번째, 거칠 것 없는 출루 트레인 신시내티의 추신수. 지난 시즌을 포함해 35경기 연속 출루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추신수. 붙박이 1번 타자로 출전 중인 추신수는 출루율 4할 9푼 1위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믿고 쓰는 마지막 한국인 보리스의 이대호. 동갑내기 친구 추신수가 미국에서라면 나는 일본에서. 이대호가 일본 야구판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대호는 꿋꿋이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믿고 쓰는 한국산 제2의 류현진, 추신수, 이대호를 기다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스포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날씨 알아봅니다. 민소희 캐스터. 더디게 찾아온 봄이라 더욱 반갑습니다. 주말에 이어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어제 이어 낮 기온이 쑥쑥 오르겠는데요. 서울 21도, 남부지방 24도를 안팎으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무척 큰 편입니다. 땀 흘린 뒤에 해가 지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겉옷 꼭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무척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 한 점 없겠는데요. 다만 한낮에 볕이 다소 따가울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21도, 전주 23도, 대구 26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있겠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 낀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대체로 날이 좋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르겠는데요. 하늘도 대체로 맑다가 주 후반쯤에 전국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